가기 전은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지금 맞네. 곽상준입니다. 네, 맞죠.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감의 번번이 좀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장에 한국 시장 한마디로 저는 표현하고 싶은 게 애게? 이었어요. 애게? 그렇죠. 겨우?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 예. 좀 오늘 하루는 좀 무료했던 것 같아요. 느낌이. 참. 그러나 긍정적인 이슈는 계속 쌓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못 가고는 있지만 물론 그 못 가는 이유가 3억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뭐 다시 3억은 진행하는 걸로 뭐 네. 야당에서 뭘 발의를 한다고 했는데 뭐 과반이 안 되니까 발의는 해봤자 이게 되겠나 싶기도 하고. 예. 그래서 어쨌든 3억 건 때문에 지지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듯 합니다. 네. 예. 어저께 경향신문에 이제 보도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청와대에서 딴지를 걸었다. 이 3억으로 내린 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직후에 청와대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 그런 적 없다. 재검토 진시한 적 없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제 오늘 새로 나온 뉴스는 야당에서 네. 대주주 10억 기준을 유지를 하는 걸로 그리고 가족합산은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 발의를 했고요. 기존에는 대주주 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법으로 규정을 아예 하자라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참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대주주가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가족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네, 그러면 자기 아내, 뭐 애들, 뭐 나이를 먹으면 뭐 아무래도 그 지분을 갖겠죠. 네.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하실 때 혼자만 모두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뭐 지분을 나누거나 이러지 않으실 거예요. 나눠야겠죠. 안 나누면 쫓겨나죠. 그렇죠. 얘기 잘하세요. 다 보고 있잖아 지금.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어쨌든 의견이 하나로 모아질 거 아니에요. 네.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자식들끼리 지분 싸움 나는 한이 아니면 그러면 그 대주주를 합산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그럴 수도 또, 있는데 예. 약간의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죠. 합산을 하는 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 대주주 이번 문제는 뭐냐면 그걸 3억으로 낮춘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당연히 그 대주주들은 그 의견 합쳐가지고 뭘 할 수 있죠. 근데 이 대주주는 아마 전 세계 가장 작은 대주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네팔이나 뭐 작은 나라 주식시장이 막 시작되는 그래서 작은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는 네팔에 주식시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나라가 아닌데 이 정도로 대주주 그럼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아파트 한 채면 한 대여섯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좀 말이 안 맞아. 그래서 향후에 뭐 소득세 양도차익과세를 하기 위한 사전 전지잡이라는 건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안 가고 갑자기 또 하면 또 그때 가면 또 반발이 어마어마할 것이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정통파로자 문제를 뚫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과세는 치시고 과세하시고 말이 웃기잖아. 삼복 대주주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들고 진짜 제 대주주들한테는 가족 합산해야지. 그렇죠. 진짜 사실 대주주들은 기준만 좀 많이 높다면 만약에 20억이다 대주 기준 그러면 합산을 하던 안 하던 그 합산을 하는 취지가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억이라고 하면은 좀 아니 그러니까 대주주라는 게 뭐야? 이게 뭐냐면 내 언어의 혼란을 일으켰다는 게 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대주주라고 한다면 그 회사에 자기 의견과 입김을 발휘하거나 뭐 경영에 참여하거나 뭔가 어떤 식으로든지 참여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3억 가지고 나 대주주니까 그 회사 뭐 이런 좀 상황들 좀 알려주세요. 이러면 회사가 어떻게 하겠어? 그러겠죠. 이러면서 아니 그럼 취급도 못 받는데 나는 대주주야. 그러니까 나 회사한테 대주 취급을 못 받는데 세무당국에서만 대주 취급을 받아. 이거는 뭔가 이 우리를 혼돈 속에 빠뜨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정리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순수한 제 마음이에요. 저도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빨리 어느 방향이든 결정이 그냥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과세하세요. 그냥 일반 주주들도 과세하세요. 얼마 이상은.
저는 그냥 아예 그냥 3억 이상 과세하세요. 대주주라는 건 띄고 대주는 대주대로 가고 합산 과세하시고 저는 오히려 차라리 그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답답한데 좋은 일들이 쌓이고 있다라고 좋은 일은 아니지만 뭐 괜찮다라고 보는 건 원화는 지금 전 세계 최강세 통화가 됐어요. 네, 오늘도 한 0.4% 빠져가지고 1,132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1,130원 와서 와 30원이 벌써 왔는데 이게 20원이 보이네 하루 만에. 이게 웬일이야?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의 재산이 1% 증가했습니다. 그죠? 지난 주말에도 50원이 바닥이다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야,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국제적으로 한숨 자고 여러분 뭐 이렇게 장 빠졌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국제적인 입장에서는 이틀 만에 여러분 재산이 2%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엄청난 거야. 지금 달러 기준으로 환산하면 여러분 그냥 소득 수준이 막 계속 올라가는 거 1, 2%씩 막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야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근데 이럴 때 또 해외 주식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환율이 네. 빠지니까 왜요? 달러를 저가에 환전을 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전략. 그럼 1,100원 깨지면? 그러면 또 더 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전 이거 환율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엄청난 강세인데, 네 미국의 분위기로 가서는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정말로 그 미국의 지금 정치판이 그래서 그 분석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돼. 그래서 또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5조에서 6조 달러 정도의 자금이 풀려. 그럼 어떻게 될까? 작은 양 아니죠. 1년의 GDP가 미국은 20조 달러. 거기서 5, 6조가 또 풀려? 이거는 채권 어떻게 될까? 달러 어떻게 될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럼 제가 하도 이해가 잘 안 되시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500조 푸른 거예요. 네. 그죠? 우리나라 GDP가 2,000조니까 네. 2,000조의 4분의 1, 500조 푸른 거예요. 원화 어떻게 돼? 우리 한국 원화 그 기본소득 같은 거나 이런 소득으로 다 재난소득으로 500조 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업들 일부 도와주고 자영업자 도와주고 일반인 도와주고 해서 500조 풀었어요. 원화 어떻게 될까요? 네.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원화라면 원화 가치가 훨씬 더 훨훨 빠져야죠. 날아가겠죠. 네. 훨훨. 안녕 이러면서 안녕 우리의 환율은 훨훨 저 하늘 높이 막 이러면서 네. 그렇죠? 그러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러면 달러는 기축이니까 전혀 안 움직여?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그 흐름에서 지금 달러가 약세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원자재 오늘 구리 가격이 지금 몇 년 만에 최고치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그 개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국은 그 새로운 그 사회에서 최고의 원자재 국가라고. 그 중에 최고의 원자재는 반도체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안 통하고 있어요. 제 얘기가. 네. 아무도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경기 부양책 이슈가 요즘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펠로시 의장이 20일까지로 못 박았었잖아요. 근데 살짝 말을 네, 바꿨습니다. 그렇죠. 풀었죠. 한참 네. 풀었어요. 20일이라고 했던 데드라인은 데드라인이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한 그 전환점? 네, 중요한 이슈까지를 올리는 테이블에 올리면 네. 오케이 되는 그 네. 기한이었다. 이렇게 네. 표현했죠.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명확히 말 바꾼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뭐 협상이니까. 저는 이렇게, 20일까지 합의가 되던 안 나던 결정이 딱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격이 아주 대쪽 같으시네요.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눈썹 진한 사람 성격이 대쪽 같은 거 보지? 그런가요? 네, 예. 네, 그럴 줄 알았는데 제 생각이 좀 네. 빗나간 것 같습니다. 전 눈썹이 흐려서 대쪽 같진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구나. 뭐 항상 이런 입장이에요. 네, 근데 아직은 미국 시장에서는 기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폭 상승했죠 어제. 네. 네. 그래서 마지막 지금 걸림돌은 이제 공화당인 것 같아요. 갑자기 눈썹을 이식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든다. 좀 드릴까요? 좀 풍부해가지고 좀 네.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혈액형이 뭐예요? 맞나? 네. 죄송합니다. 네, 하시죠. 한번 네. 검사 끝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재정 악화 이것도 있지만 이제 공화당의 지지 기반인 보수의 분열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합의에 아직 소극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선거 음. 이전에 부양책 합의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하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제 또 대통령이 해주면 우리 오케이 사인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면서 한 발 진전. 오늘 또 무슨 얘기를 할까? 하루에 뭐 40분에서 1시간씩 막 통하고 그래요. 지금 네. 그러면 그 하원 의장하고 네 문우 씨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합의가 지속된다고 하니까요. 뭔가 또 네. 얘기가 나오겠죠. 출렁출렁 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결론은 밴드에 갇혀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타결 안 될 수 있나? 지금 다른 것들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는 부동산 시장 빼고 다른 거 꺾이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합의는 하긴 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선거 전일지 후일지는 가봐야 알지만 예.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네. 엔트그룹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홍콩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근데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MSCI 이머징 마켓 요 지수에 편입이 될 예정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축소가 될 수 있겠죠. 아 그거 산다고? 네, 그렇죠. 네, 엔트그룹 사야 되니까 여기서 빼가지고 저쪽에서 든다 그렇죠.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패시브 수요가 이제 나가는데 그게 애널리스트 계산에 따르면 한 1,500억 정도. 네. 그렇게 뭐 크진 않지만 뭐 1,500억, 작진 않고 1,500억이면 뭐 네. 외국인들이 하는 짓이죠. 뭐 1,500억 정도. 네. 네. 홍콩하고 상하이 이중 상장을 계획하고 있고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350억 달러를 조달하는 게 목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람코가 사실 지금까지는 제일 컸었는데 294억 달러였습니다. 이거를 훨씬 더 초과하는 금액을 네. 발행할 예정이고요. 11월에 엔트그룹이 상장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갤럭시 S21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S20이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네. 벌써 2020년이 끝나가는 건가 봐요. 원래 보통은 내년 2월 달에 신모델이 나오거든요.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라고 하죠. 그 MWC 행사가 열리는데 그 행사에 맞춰서 항상 갤럭시 신모델을 출시를 하는데 그 행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6월로 연기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향도 있지만 이제 굳이 그 행사하고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한 달 앞당긴 것 같은데 한 달 앞당긴 거에 대해서 지금 아이폰이 상당히 인기가 많잖아요. 네, 지금 난리 났어요.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좀 견제해서 인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화웨이가 지금 빠르게 대체되고 있는데 이 대체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야 된다. 이런 전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S21에 이 밀리미터 웨이브가 탑재가 될 것인지 아닌지 요거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밀리미터 웨이브를 이제 안테나를 S21에 단다고 해도 문제는 통신사에서 그거를 망을 깔아주느냐 이게 변수인 것 같습니다. 아이폰도 안 깔았으니까 안 깔지 않을까요? 아이폰 깔았어요. 안 깐다 그랬었는데 깐다 그러다 안 깐다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요, 밀리미터 웨이브 안테나 탑재한다고. 네,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확인 다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미국 통신사에서 버라이즌에서는 한다고 했어. 네, 한다고 맞아. 했어요. 버라이즌에서는 이제 이 28GHz 망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게 안 하는 것 같다. 미국은 한 것 그럼요. 예, 같은데요. 미국 모델만 예, 미국 모델을 했고요. 달아요. 한국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한국은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통신사가 이제 나서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 망 중립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2년 전에 28GHz 주파수를 6,200억 원에 그 통신 3사 합해서 6,200억 원에 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망 구축이 까다롭고 B2B 수익 모델 발굴이 어려워서 지금 투자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한 지 1년 반이나 지났는데 이제 28기가 대형망은 아직 빵개고요. 네. 내년까지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기지국 수가 15,000개 남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는 전파 효율이 높은 3.5GHz망만 투자에 우선 집중하고 있고요.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5G 기지국은 4G 기지국의 13.5%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서울과 광주만 20%가 넘고요. 경기도나 광역시는 5에서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5G 투자를 늘리려면 망 중립성 개정 논의가 진척이 되어야 할 텐데요. 네. 이 망 중립성이란 건 뭐냐? 누구나 이 인터넷 사용은 동일하게 이용을 해야 된다. 네. 예, 넷플릭스라고 누구에나 다 열려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넷플릭스라고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해주면 안 되고 뭐 시골 사는 사람이라고 더 이렇게 차별을 두면 안 된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 이 5G가 좀 활성화되려면 뭐 원격 의료 업체나 자율주행 업체 이런 데는 사실 속도가 더 빠른 급행차선 비용을 받고 더 빠른 속도를 제공을 해줘야지 좀 활성화가 될 건데 그게 지금 이 망 중립성 이슈에 막혀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망 중립성을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막혀 있고요. 그러니까 망 중립성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틀려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열린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와이파이 같은 거죠. 네. 그런 것들 누구에게나 개방된다는 측면에서의 만중립성은 너무 오케이입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자선 단체가 아니니까 통신회사가 자선 단체니까 28GHz를 달라면 엄청나게 많이 바바바바바바바 꼽아야 되거든요. 네. 돈이 없어. 근데 꼽았는데 돈이 안 들어와. 자기 투자한 것만큼 돈이 안 들어오니까 안 꼽아 절대.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미정미정 3.5기가도 충분하잖아요. 뭐 부족하세요? 부족한 게 있으세요?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 망 중립성에서는 많이 쓰는 애들한테도 많이 못 받는 거야. 사실 지금 우리 이게 유튜브 전파를 타고 나갔지만 네. 이 유튜브 전파를 타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유튜브를 보시는 뭐 우리나라 같으면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망을 타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이 유튜브라는 것들이 이 데이터가 이 많은 큰 데이터가 그러니까 사실은 유튜브가 돈은 다 벌고 있는 거지. 그 따지고 보면. 네. 그러니까 유튜브한테 우리 좀 더 내. 너희 우리 망 사용해서 돈 더 버니까 돈 더 내. 이렇게 하려면 망 중립성이 깨져야 된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런 측면에. 그러니까 사실 급행 차선을 주고 돈 더 내. 대신에 너는 급행 차선을 타. 소비자 입장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망 중립성이 깨지는 게 오히려 고주파 영역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는 하죠. 근데 지금 다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엔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안 터지니까 장비 업체들이 못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요즘 5G 업종도 좀 많이 쉬고 있잖아요. 네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2주 앞뒀습니다. 앞둔 상황에서 이제 3,500만 명의 사전 투표가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이 했네요. 네. 네. 근데 미국에 현재 등록된 유권자 1억 3,600만 명 중 25.5%가 사전 투표를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저 이 기사를 보고 조금 이상했어요. 미국 국민이 3억이 넘는데 그렇지. 유권자가 1억 3천만 명? 이거 조금 이상했거든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유권자 수가 적지 하고 4년 전에 유권자 수를 찾아봤더니 한 2억 3천만 명 되더라고요. 예. 지금 1억 명이 적은 적은 거죠. 거죠. 네. 그래서 봤더니 이제 미국은 유권자로 사전에 등록을 해놔야지 투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직은 이제 유권자 등록이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때까지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전 투표 그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이 조금 앞서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경합주가 이슈이고요. 경합주에서 최근에 이 새로 유권자 등록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네. 그것도 공화당에서. 네. 민주당보다 네. 공화당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이 부분이 아마 4년 전 기준대로라면 지금부터 1억 명이 더 추가로 등록이 된다라고 네. 하면 여기서도 좀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어쨌든 뭐 지난번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 내외의 사람들이 아마 투표를 하겠죠.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사회에서 아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가보지 않아서 보진 못했지만 이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핵심 경합주에서 일단 공화당원의 신규 유권자 등록이 앞서고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우편 투표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45개 주에서 287건의 우편 투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제 공화당이 무허가 투표함 50개를 설치를 했고 주정부는 이게 불법이라고 철거를 명령을 했고요. 미시간 주에서는 극우 단체가 민주당 주지사를 납치를 계획을 했다가 체포당하기도 하고 이런 노이즈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후유증 없이 제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후유증이 있다면 불확실성이 생긴다면 미국 시장이 휘청휘청할 수도 있어요. 이 선거 전후로 해서. 네. 그거는 조심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이제 무료 광고 시간에 요거 프린트를 제가 네. 빠뜨렸어요. 저희가 이걸 안 해드렸는데 굿볼 여기 보시면 어깨 통증, 뭐 거북목, 족저 근막염, 오십견, 골반 교정, 골반 엘보 이런 모든 체형들을 고친다는 거고요. 이 광고를 보는 모두가 체형을 바로잡아 통증에서 벗어나긴 하는 바람을 적어주셨습니다. 증시각도의 TV는 할인해 준다고 여기 써놓으셨네요. 네네. 네이버에서 굿볼 검색하시면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드릴 소식은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네, 별로 살짝 웃으면서 하면서 방송을 시작하려고 그랬거든. 네. 오늘 좀 힘이 빠지셨죠? 별로야. 뭐 오르긴 오르는데 네. 제 마음과 같지 않대요. 그리고
너무 길게 해서 그냥 짧게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어떤 분이 오늘 전화를 오셨는데 시장 어떻게 될 거냐고 저보고 맞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 지난 얼마 투자했는데 20년 투자.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되세요? 결과가 그러니까 결과 이렇대.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투자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투자를 할 때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맞춰서 하는 거는 그건 갬블링이에요. 이거는 갬블링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갬블링 하시면 결국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내일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갬블링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근원적인 투자를 하시고 또 길게 보시고 투자를 하시고 배워가시면서 투자를 하시고요. 나쁜 습성을 버리셔야 돼요. 제가 그분 동안 왜 그걸 물어봤냐면 20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안 좋았대. 그럼 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왜냐면 20년간 검증된 실력이거든. 그것은 자기 중간에 돈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야.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20년간 해서 실패를 했으면 그 사람 그 행태 루틴을 바꾸지 않으면 그분은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업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그 갬블링으로 가는 데가 아닙니다. 갬블링에서 그러면 돈 벌면 뭐 계속 카지노 판에 있으면 계속 돈 벌어지나? 빠져나와야지. 네. 그죠? 그럼 그분은 그냥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계속 내일은 어떨까 고민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 제가 정말 오랜만에 한 3년 반 만에 격분을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네. 그래서 제발 갬블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신용 쓰지 마시고요.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